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목되어 온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야당의 강한 반대로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은 대부분 아마 자진 사퇴하려나 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그 반대였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빨리 임명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장관은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과연 박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제 기자회견을 본 야당의 소감 듣죠.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우원식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어제 그 김병관 후보자 기자회견이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라는 걸 예상하셨어요? 잘 못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서 그 국가의 미래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자진 사퇴하는 줄 알았는데 예. 그렇게 모렴치하게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일지는 정말 잘 몰랐고요. 원내수석 부대표도 모르셨군요. 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많은 기자들도 좀 예상 밖의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이렇게 뜻밖의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은 뭘까요? 뭐라고 예상하세요? 글쎄, 김병관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 한 것,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해명하고 꼭 그대로 있겠다 이런 거를 의지 표명을 한 것일 텐데요. 그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었던 일이겠죠. 그래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대리해서 말한 거 아닌가. 사실은 어제 임명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워낙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어제 임명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그 후보자 본인 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대신해서 당사자가 나와서 빨리 날 임명해달라는 말을 박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거다 이런 말씀. 네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님. 이렇게 빨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달라는데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할 만큼 간절하게 헌신을 원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김병관 후보자의 도덕성 그리고 자질 안보관을 둘러싼 의혹이 33가지나 되거든요. 또 저희는 국방을 책임질 기본적인 자질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는 그 무기중개상 고문 출신인데요. 이 무기 장사꾼한테 그 로비스트한 분, 그것도 외국계 회사의 로비스트를 한 분한테 국민의 생명과 60만 장병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는가? 오늘도 한 보도가 나왔는데 그분이 UBM텍이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 회사가 5건의 수의 계약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이유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며칠 전에 이 최근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군 간부들이 골프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골프장에서. 근데 이제 이분이 옛날에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바로 그 다음날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어요. 그리고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 신분으로 있을 때 연평도 포격 다음날 일본으로 여행을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도덕성 해이 수준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분인데 이런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대통령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골프 친 사람 군 간부들은 징계한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좀 잘 안 맞고요. 정말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분입니다. 이 키 리졸브 훈련 그리고 국가 위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국가 안보에 큰 문제가 생겨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주 정신이 없을 국방부에 가서 자기 변명과 구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한다. 국방부가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 국방부에서 했죠. 그러니까 국방부를 자기 개인 사무실 정도로 이해하는 공사 구분이 없는 사람한테 국가의 안보를 맡긴다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이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도덕적인 면에서 흠결이 없다는 건 아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정책적, 능력적인 면이 뛰어나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 능력이 얼마큼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사유를 보더라도
최근에 골프 친 군 간부를 어떻게 나무라겠습니까? 법적으로 따지자면 나무랄 데는 없다. 예, 나무랄 데 없죠. 아니 본인이 예. 천안함 사건 다음날 골프 친 분이 키 리졸브 훈련과 북한에서 뭐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골프를 쳤다고 해서 그분들 어떻게 나무라시겠냐. 아, 김병관 장관이 어떻게 그 장성들을 나무라겠냐.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도덕성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징계하면서 이런 장관을 임명하는 거, 그거 어떻게 그분들을 징계합니까? 결국은 능력도 능력입니다만 더 중요한 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 그 사람 됨됨이, 또 그리고 도덕적 기준 이런 것들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표리부동 이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표리부동 아니겠습니까? 겉은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속은 뭐 나라를 위한 마음이 전혀 없는 분.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질 때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장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임명 강행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의 그 기자회견을 봤을 때 박 대통령이 결국 강행할 거라는 이게 신호탄,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지난번에 이미 김병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시기에 대통령의 어떤 군에 가는 행사가 있었을 때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볼 때 그 마음은 딱 굳히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대통령은 김병관 후보자를 사랑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글쎄, 요즘 이제 정부 조직 개편도 보니까 대통령이 결정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안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 조직 개편도 결국은 문제가 방송의 공정성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런 야당이 믿을 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송의 공정성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방송 장악할 의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국방부 장관도 아무리 국민들이 얘기해도 내가 결정하면 그냥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만약 임명이 강행된다면 민주당으로서 어쩔 수는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데 저희는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치는 오직 오기뿐이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뭐 합리적인 대화나 소통이나 국민적 의견이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되고 알겠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한다. 이런 것밖에 보이질 않으니 이 오기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참 답답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야당이 실제로 주장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자진 사퇴를 한 사람이 어제 한 명 나왔습니다. 장관은 아니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박문진의 김재우 이사장. 그동안 전혀 흔들림이 없다가 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 이사장이 최근에 논문 표절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으면서 오래 버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확정적으로 밝혀지면서 본인이 사퇴했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5월 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학교 후배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야당과 MBC 노조로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박문진이 MBC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비난의 중심에 김재우 이사장이 있었거든요. 김재우 이사장은 MBC 김재철 사장의 거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김재철 사장을 옹호하고 그래서 그 노조의 비난을 받아왔는데 어쨌든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MBC 김재철 사장 퇴진까지 이어지는 신호탄이냐 아니냐 이 뭐 예측들이 분분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김재우 이사장 퇴진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건지 아닌지 그거는 아직 잘 알 수는 없고요.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건 이제 좀 지나서 보궐이사를 선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사장 선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가봐야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는지 그리고 청와대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이 난항에 빠져 있는데 야당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MBC 김재철 사장 퇴진 아니었나요? MBC 김재철 사장이 퇴진을 하고 민주당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주고 뭐 이렇게 일종의 타협안이 착착 진행이 되는 건 아니냐? 일종의 빅딜. 그런 건 아니고요. 김재철 사장 임명이 임기가 그렇게 오래 남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김재철 사장 퇴진을 이야기한 것은
이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그 케이블 TV의 인허가권을 장관이 이렇게 맡겠다는 건데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이 방송사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이제 이런 거를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절대 양보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방송사 장악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면 지상파 쪽에서 이미 장악되어 있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사장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장악되어 있는 것을 그럼 풀어라. 그 지상파 쪽의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게 물 밑에서 어떤 협상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김재철 사장 임기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케이블의 인허가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김재철 사장하고 맞바꾸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시간 별로 없지만 제가 단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낼게요. 서울 노원병의 민주당 후보 언제 공천하나요? 제가 노원을구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 동네에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제1야당으로 후보를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방송 장악까지를 노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대 야당 그리고 거대 여당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노원병에서는 꼭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서 양보한 점 그리고 또 야권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안 낼 수도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글쎄 그런 두 가지 것들 꼭 이겨야 된다고 한 야당이 꼭 이겨야 된다는 점과 또 제1야당으로서의 위신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으니까 안 내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우원식 부대표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거기 이제 또 진보정의당의 그 후보도 또 있어서요. 그런 것까지 잘 다 고려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